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강의 4번째입니다. 시는 생각을 알기 쉽게 써서 감동을 유도한다. 생각을 가지고 감동을 유도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퍼리라는 작가는 글쓰기 재능을 연마하기 전에 뻔뻔함을 기르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뻔뻔함을 기르라. 다시 바꾸고 말하면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항상 고개 들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당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감동을 유도하라겠죠. 고은 시인은 그 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 선생은 시를 잘 쓰죠. 특히 이 시는 그 꽃은 대단히 평가를 높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줄이 사람 살아가는 인생의 전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는데 내려갈 때 보았네. 이게 그렇습니다. 인생을 100으로 눅눅해 보면 50까지는 전반기, 50부터 100살까지는 후반기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자, 요거는 전반기를 말합니다. 사람 살아가면 항상 쫓기면서 살죠. 안 그러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살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다. 50후에는 뭐 늙어가지고 죽는 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여유가 생깁니다. 지내온 과거를 따져보니까 올라올 때 그렇게 힘들어 왔는데 그 옆에 꽃도 총기인데 그것도 못 봤다. 내려갈 때는 보니까 그 꽃이 보이더라. 이거 인생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시로, 좋은 시로 평가를 받습니다. 김용태 시인은 옹기장이라는 시를 썼네요. 낮엔 광양에서 일하고 밤엔 옹기 빚고 살죠. 이랬습니다. 옹기쟁이가 결과적으로 옹기 빚고 산다. 아주 평범한 얘기를 그대로 했는 것이 감동을 줄 수 있는 밖에 없다. 옹기질을 다르게 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김용태 시인은 섬지강 시인으로 또 시를 잘 쓰죠. 학교에 행사에 초청을 해서 왔을 때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시를 보니까 언제 옹기빚고에 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 내가 잘못 적은 기라고 내 동생을 행사를 빗대서 적었다. 그러니까 동생이 낮에 광주에서 일하고 밤에는 옹기빚고 살더라. 이렇게 하는 걸 그렇게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한용문 유명한 스님입니다. 3.1 만세운동에도 33인 중에 포함될 정도로 독립운동가기도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만에 한용운 가면 어지간한 사람 다 알죠. 이분이 이제 꿈과 근심이라는 시를 썼네요. 만일 님에게도 꿈과 근심이 있거든. 차라리 근심이 꿈되고 꿈이 근심 되어라.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꿈과 근심인데 꿈은 막 좋다고 보고 근심은 안 좋다고 이래 두 개 양분해서 보면은 꿈보다는 근심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맨 끝에 한번 보세요. 근심이 꿈되고 꿈이 근심되고 이렇게 처음에 근심, 걱정, 근심 이걸 갖다가 꿈, 희망으로 이렇게 문제 비춰봤죠. 그래서 멋진 시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은 선생 순간의 꽃 두 번째 오늘 두 번 쓰게 됩니다. 또 왜냐하면 순간의 꽃이라는 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집이 순간의 꽃이라는 시집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시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가 한 100여 편 되는 시를 전부 제목을 붙이려면 순간의 꽃을 붙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순간의 꽃 한번 봅니다. 소나기 맞은 민들레, 입 오므리고 견디는구나. 소나기 맞은 민들레가 입 오므리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상상이죠. 추우니까 비가 오면 오므리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세알 금손을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그렇죠? 피천덕 선생은 수필의 전문입니다. 그렇죠? 시도 잘 씁니다. 그 중에 하나 시 낙화네요. 꽃이 떨어지는 게죠. 슬프게 아름다운 것. 왜 갑자기 꽃이 슬프게 아름다운 이 낙화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어젯밤 비바람에 지다. 겨울에 하얀 꽃잎들이 아니 가고 머뭇거린다. 얼마나 애타합니까? 그렇죠? 꽃을 피워가지고 오래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칭찬도 받고 싶었는데 슬프게 아름다운 것이 돼가지고 어젯밤 비바람에 지고 그래서 여울에 떨어져가지고 하얀 꽃잎들이 아니 가고 머뭇거린다. 정말 멋진 시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진호. 사랑. 사랑이란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없이 지켜주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그냥 뭐 함께 있으면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랑, 그 전체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언제 어디서나 말없이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논리도 지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하운, 보리고개. 한하운은 나환자 시인이죠. 그러니까 나환자라는 게 놈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환자니까. 주막도 비를 맞네. 가는 나그네. 빗길을 갈까? 쉬어서 갈까? 무슨 길 바삐바삐 가는 나그네. 빗길을 가 쉬어가면 좋은데 누구 반겨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길 바삐바삐 가는 나그네. 역시 자신을 얘기하죠. 쉬어갈 줄 모르라. 한 잔 술을 모르라. 이렇게 한탄하고 있죠. 쉬어갈 줄 왜 모르겠느냐? 한 잔 술을 왜 모르겠느냐? 놈이 반겨주지 않으니까 이런 뜻으로 풀이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호성 시인은 질투라는 시를 썼네요. 가을날 가랑비가 가랑잎만 사랑한다. 난 너무너무 질투가 났어. 가랑비 거칠 때까지 가랑잎으로 나뒹굴었다. 참 멋진 시입니다. 그렇죠? 질투가 이렇게 스스로 너무 가랑잎을 사랑하니까 스스로 질투가 나서 나도 가랑잎으로 나뒹굴었다. 언제까지? 가랑잎이 거칠 때까지. 이렇게 해서 감동을 유도를 했습니다. 윤보영 시인의 민들레라는 시입니다. 민들레가 홀씨를 날리고 있다. 홀씨를 날려야 이게 씨를 다시 싹을 트고 이래 살아가겠죠. 그대 찾아 날아가는 내 마음같이 이렇게 유도를 했네요. 그렇죠? 민들레 홀씨에 날리고 있는데 그대 찾아 날아가는 내 마음같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 왜? 후대를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이 좋아. 그래도 박철은 많이 들어봤죠. 유명한 장관도 하고 참 많은 일을 했죠. 근데 동문입니다. 소랏빛 하늘, 한 줄기 바람, 빛나는 햇살, 구름과 비, 눈 내리는 저녁. 이 5문자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전부 산천을 나타냈죠. 소랏빛 하늘, 한 줄기 바람, 빛난 햇살, 구름과 비, 눈 내리는 저녁. 이래서 별이 반짝이는 밤, 아름다운 산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멋진 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박종의 시인의 영혼의 기도.
이 박종의 시인은 대구서 교장 선생님도 하고 있는데 울산에 가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별이 빛날 때 나는 우주를 숨쉰다. 내가 이처럼 우주를 가까이 할 때 나는 허무주의자가 아니다. 영원의 기도했으면은 허무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중간에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별이 빛날 때 나는 우주를 숨쉰다. 우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처럼 우주를 가까이 할 때 우주 숨쉰다. 우주를 가까이 한다. 이게 전부 다 우주는 과학입니다. 그렇죠? 과학이 어떻게 허무주의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영혼의 기도를 나는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감동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장백 폭포 김영재, 유명한 시인이죠. 김영재 장백 폭포. 보고는 속 비어서 소리가 맑아지고 밴댕이 속 좁아서 망망대해 제 것이다. 속 좁으니까 뭐 생각할 거 없이 전부 내 것이다 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장백산 일자 폭포는 떨어져야 여기에 감동을 주네요. 그렇죠? 앞에는 그냥 일반론으로 썼습니다만은 장백산은 일자 폭포, 그렇죠? 일자 안에 또 일자 넣는데 이건 한문을 쓰려고 했는데 한문이 컴퓨터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써놨습니다. 일자 폭포는 떨어져야, 그렇죠? 장백산이 아무리 좋다 해도 안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져야 해서 이 감동을, 장백 폭포가 떨어져야 이렇게 해서 감동을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를 이번 거는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근데 시는 써야 됩니다. 그렇죠? 시에 무슨 어떤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법하고 전체 흐름이 좀 매끄럼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감동 주면 더 좋고 이렇게 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쓰다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 써놓고 내일 보면 또 고칠 게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고칠 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학력이 다 높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학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맹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전부 공부를 많이 시켜놔가지고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쓰세요. 문법만 맞으면 그리고 써놓고 뭔가 모르게 이래 맨들음만 흘러가면 시가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